그래서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면 네이버 우주신님도 다 아는 얘긴데 이걸 모르나요 이걸? 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봉만입니다. 네, 추석은 모두 잘 보내셨나요? 다들 무탈히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특별히 추석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엠바고인 건지 뭐 진짜 별탈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별탈이 없었다면 뭐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부부다 보니까 어른들 뵀을 때 의료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물어보시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좀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잘 설명을 드리니까 또 이제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좀 사실 지치잖아요. 그런데 또 뭐 이런 거를 이제 피하거나 말씀드리질 않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간단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사태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메디컬 크라이시스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맨 앞에 딱 눈에 띄는 게 란셋이랑 위키피디아네요. 이거 좀 볼까요? 그 란셋은 얘기가 있었죠. 얼마 전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란셋에 뭐 기고된 게 있다.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제대로 원문을 못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은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보니까 뭐 한국이 거의 대부분 모든 국민이 그 보험에 가입돼 있죠. 예,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용이하고 뭐 보험료가 낮고, 근데 의료는 굉장히 고품질이고 뭐 이런 걸 모두 갖춘 나라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많은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24년 2월에 정부에서 의사 수를 2,000명씩 매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연간 원래 졸업생 수에서 67% 증가한 수치이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들 다 사직을 했고 한 9,000명 정도, 그리고 현재도 계속 사직한 상태이다. 이게 아마 쓰셨을 때가 5월 30일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행동의 이제 모티브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의료 수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어 그 응급실에서 인투베이션 하는 거, 이런 것도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낮은 보상 체계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높은 그러니까 법적인 위험성, 높은 형사 기소율 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본보다는 15배, 그리고 영국보다는 556배 많은, 그러니까 소송, 법적인 다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험성이 높은 진료 과목을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거는 구속 수사를 진행을 했죠. 사직한 젊은 의사들에게 구속 수사 진행하고 사직 계속하고 있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 예. 또 의사들에게 너는 사직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 예,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 권리를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의사들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로 진짜 대한민국의 의료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의대생들이 란셋에 이런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서 기고를 했대요. 그 서울의대 학생들인데, 예, 역시 뭐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라 뭐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사태에 대해서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왕 란셋 보는 김에 이것도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여전히 떠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태라는 거죠. 의대 정원을 67%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전국적인 항의와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 문제도 써놨죠. 그 다음에 이 정책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인데 낙수 효과, 그러니까 정원 확대를 통해서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비인기 과목에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항의를 해서 지금 의대생들 95%가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2.7%만이 수업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이 되면 신입생과 복학하는 학생들이 겹치게 돼서 2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휴학 요청을 거부를 했죠. 학생들의 휴학 요청을 거부를 했고,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낙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했었죠. incomplete grade, 미이수로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학사 경고도 안 받고 결국에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교육부가 이제 2학기제에서 3학기제로 재구성하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학생들이 돌아와야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평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데, 의평원에서는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죠. 정부가 또 시민단체를 평가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정책 역시도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대생들의 향후 의료 환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즉 2025년 내년에 휴학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2배로 증가하게, 1학년이 2배로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교육 인프라에 과중한 부담을 주겠고, 그리고 자원도 더 필요하고, 의학교육의 질 저하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이 글은 이제 한국 의대생으로서 작성한 글이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죠. 간략하면서도 일단 현재 핵심을 잘 정리해서 기고를 했네요. 얼마 전에 9월 7일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와 정부, 고위공무원들 모두 정치인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의료를 정치에 엮지 마시고요. 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의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고 정상화 시켜주세요. 진짜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위키피디아도 좀 볼까요? 요새도 위키피디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2010년경에는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위키피디아 진짜 많이 본다고 들었었거든요. 요새는 모르겠네요. 위키피디아 보시면 2024 사우스 코리안 메디컬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은 간략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24 한국 의료 위기가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는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발생한 배경,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쭉 써놨는데 간략하게 좀 볼까요?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될 거다. 한국의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은 의사 수가 1인당 2.6명, 미국은 2.7명이고 OECD 평균 3.7명으로 약간 낮은 편.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런 내용이고요. 인구 구조가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에서 점점 역삼각형 형태로 변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의사 수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 많이 늘었고 역삼각형이잖아요. 점점 보시면 출생률이 많이 감소해서 이제 인구수가 점점 또 줄어들 거예요.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의사 부족 현상은
시골에서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지역의료 문제고 예, 의사수 부족과는 크게 관련은 없죠. 예.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네요.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많은 분야들이 무너지고 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면 네이버 우주시님도 다 아는 얘긴데 이걸 모르나요 이걸?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몰라서야 됩니까? 뭐야. 이게 끝이네요. 뭔가 좀 아쉬운데요 이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키피디아 수정이 되지 않나요? 이거 한번 수정을 좀 해볼까?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일단 보고. 보니까 뭐 이거 내용은 제가 일단 좀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고.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결국에 이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수가가 낮다 이거예요, 결국. 수가가 낮다 이런 게 써 있고, 뒤쪽에 보면 레지던트들은 일주일에 뭐 최대 10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병원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의료비가 너무 낮다, 너무 싸다 그런 얘기. 미국보다는 훨씬 낮고 중국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싸다. 워낙 그 의료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는데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쉽다. 그래서 한국의 보험 제도는 로우 프리미엄, 그러니까 낮은 보험료인데 메디컬 컨설테이션 피, 그 의료 상담 비용도 굉장히 낮고 페이도 낮다. 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돈은 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싼 의료. 그런데 질은 높다. 결국 이 이유가 낮은 의료비를 책정하고 의료진을 이용해서 전문 분야의 의료 종사자들을 뭐 과로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임금을 적게 받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예, 의료비가 낮은데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그런 적절한 방식을 채택을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다 실패했고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그래서 몇 가지 프레임을 정부에서 이제 의사들에게 씌우고 있죠. 모럴리티 프레임, 도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터널, 그러니까 의사 내부의 반대, 그리고 화해를 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거. 뭔가 의사들이 약간 경제적 이익을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직업의 윤리 규범을 위반하고 뭐 내부 분열 뭐 이런 거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부하는 집단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료 개혁이라는 건 의사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의사를 마치 이렇게 카르텔 범죄자 집단처럼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의사 환자 관계가 다 깨지는데 이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의료 개혁이? 네, 대한민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뭐 얘기고요. 그리고 레지던트들의 반발. 레지던트들은 워낙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근무 환경 개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정책이 어쨌든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스코리아의 의사 분포가 좀 편향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문의를 안 하고 일반의로 해서 한국에서는 미용 시장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비율로 따지면은 소수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런 게 어쨌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큰 부분은 한국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과 법률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로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퍼블릭 하스피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주장하면서도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죠. 병원을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특별히 뭐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간대별로 이벤트들을 쫙 정리했네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벤트들. 재밌는 게 메디스태프도 있네요. 뭐야, 이거. 한국말로 돼 있네요, 한국말. 참의사 목록 리스트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기 복귀를 한 전공의들이나 뭐 펠로우들은 환자의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라고 이제 비꼬는 약간 그런 말이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꼰다기보단 맞는 말 아닌가요? 예. 뭐 진짜 참이사죠, 참이사. 예. 정말 감사한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고자 리스트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네요. 리액션, 반응.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생 수를 늘리게 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어떻게 의료의 질이 안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정리했네요. 뭐 보건복지부는 이제 공보위도 배치를 했고 이제 의사들 그 면허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간호사들이 CPR 같은 그런 처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호법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지금 간호법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학생들 유급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뭐 지침들 그런 거 써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교육도 안 받은 학생들을 무슨 유급을 안 시킨다고. 뭐 의료 전문가들 당연히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의료 과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송의 비율이 많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송률이 굉장히 높다. 뭐 영국에 비해서는 580배 수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의사들에게. 그쪽 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뭐 레지던트들과 학생들 보이콧하고 있죠. 예,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위기를 뭐 최고 위험 수준으로 선포했고 그 중앙안전대책본부 설치했죠. 그러면서 지금 맨날 방송하고 있죠. 예. 요새 맨날 안 하죠. 옛날에 맨날 했는데 한창 안 하다가 요새 또 응급실 때문에 좀 하고 있죠. 환자단체도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데 또 이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 행동 중단하고 앞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라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 의사들 사직도 금지해라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여기까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아까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앞부분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대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나? 근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수정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뭐 에디트가 있는데 약간 내용을 좀 수정해서 네, 이거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고요. 밑에다가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부분 밑에다가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수는 OECD 지표상으로 의사 수는 낮지만 의료의 질이 높고 영토도 넓지 않아서 뭐 교통도 발달돼 있고 해서 외딴 시골 지역이라도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 부족한 이유가 뭐 소송의 위험성이라든가 낮은 수가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렇다고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뭐 지금까지 사실 특별히 뭐 변한 건 없죠. 근데 뭐 하여튼 속 터지는 기사라든가 이슈들이 자꾸 나와서 유튜브로 얘기할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이 사태가 뭐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자료 조사도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